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 소중한 주식이 어느 날 갑자기 거래 정지되는 거요. 이거 팔 수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 하시는데 오늘 제가 그 답을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내가 평생 모은 돈, 그게 들어간 주식이 어느 날 갑자기 멈춰버린다는 소식을 들으면 와, 진짜 눈앞이 캄캄해질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투자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여기 한 투자자 A씨의 사연을 한번 들어보시죠. 경영진이 횡령에다가 분식회계까지 저질러서 말 그대로 전 재산이 꽁꽁 묶여버린 거예요. 당장 다음 달에 전세금 잔금 치러야 하는데 계좌에 찍힌 숫자는 그냥 숫자일 뿐 그림의 떡이죠. 단 한 푼도 꺼냈을 수가 없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겁니다. 바로 이렇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A씨를 흔드는 어떤 제안이 나타납니다. 어둠 속에서 아주 위험하면서도 또 솔직히 말해 달콤한 제안이 슬쩍 고개를 드는 거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막 인터넷 커뮤니티를 뒤지다가 A씨가 딱 한 게시글을 발견합니다. 거래 정지된 주식 마지막 거래가의 50%에 삽니다. 와, 반값이라도 건지는 게 어디냐, 이런 생각에 마음이 확 흔들리겠죠. 이게 과연 구원의 동화줄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늪으로 빠지는 걸까요? 거래를 앞두고 A씨 머릿속이 진짜 복잡해집니다. 아니 근데 이런 개인 간의 거래 이거 불법 아닌가? 괜찮나? 그리고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죠. 애초에 날 이렇게 만든 저 회사는 날 속인 회사한테서는 내 돈 돌려받을 수 없는 건가? 자, 이제부터 실제 법원 판례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투자자를 속인 회사에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과연 우리 법원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다입니다. 법원에는요,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아주 강력한 원칙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기를 친 회사, 그리고 그 이사들이나 회계법인처럼 이걸 제대로 감시 못한 관련자들한테 확실하게 돈으로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받을 길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자, 바로 이 사건 번호가 그 증거입니다. 2021 나 2011495. 이게 서울고등법원 판결인데요. 실제로 허위 재무제표랑 부실 감사 때문에 피해본 투자자들 손을 들어줬어요. 회사랑 회계법인한테 당신들 책임 맞으니까 손해배상 하세요 라고 판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호받을 길이 확실히 있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 위험천만해 보이는 장외 거래, 이거 법적으로는 괜찮은 걸까요? 이걸 아주 쉬운 비유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대형마트 비유입니다. 자, 주식시장을 우리가 매일 가는 대형마트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비유를 하면요, 복잡한 법률 관계가 정말 신기할 정도로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표를 한번 볼까요? 사기를 친 회사는 뭐다? 네, 독이 든 음식을 파는 나쁜 판매자 같은 거예요. 그럼 증권거래소는? 바로 그 마트의 관리자죠. 그리고 거래정지는 관리자가 이거 위험한 음식이네 하고 긴급하게 제품을 회수하는 조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장외거래는 뭘까요? 맞습니다. 마트 뒤편에서 벌어지는 수상한 뒷골목 거래 같은 거죠. 그러니까 법원은 어떻게 보냐면요. 여러분을 보호하려고 독이 든 음식을 치워버린 그 마트 관리자, 즉 증권거래소에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실제 판례도 있습니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 폐지까지 결정한 건 마트 관리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정당한 조치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대법원의 입장인데요. 거래 정지된 주식에는 정상적인 시장 가격이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 뒷골목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게 값인 엄청나게 위험한 상태라는 걸 법원이 공인해준 셈입니다. 자, 이제 법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만약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실제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3단계 생존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에겐 크게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외거래. 당장 현금을 손에 줄 수 있지만 엄청난 손해와 위험을 감수해야 하죠. 두 번째는 주주 공동소송.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회사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한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적리매매인데요. 이건 뭐냐면 회사가 결국 상장 폐지로 결정될 경우에 완전히 시장에서 사라지기 전에 딱 7일 동안 마지막으로 주식을 팔 수 있게 열어주는 공식적인 기회예요. 말 그대로 마지막 탈출구인 셈이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세 가지 선택지의 장단점이 한눈에 보이죠. 이게 바로 핵심 요약입니다. 장외 거래는 당장 현금을 좀 만질 수 있지만 손해가 막심하고, 소송은 전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시간과 노력이 엄청나게 들죠. 적리매매는 공식 절차라는 장점이 있지만 가격이 정말 헐값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빠른 현금하냐, 정당한 보상이냐, 마지막 공식 절차냐, 이건 정말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은 우리 투자자를 보호할 길을 분명히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송에 들어가는 막대한 시간과 노력, 과연 평범한 개미 투자자가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정의로 가는 길이 있긴 한데 그 길이 우리에게 너무 멀고 험한 건 아닌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